파동방정식을 유도했는데 이제 파동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파동의 성질을 갖습니다. 파동은 어떻습니까? 매질은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체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진동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매질에 진동이 두 개 오면, 다시 말하면 파동이 두 개 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맨 처음 그걸 이해해야지 되는데, 그때 두 개 왔을 때 그때 파동에게 적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동의 중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질에 어떤 한 위치에 두 파동이 동시에 도달하면 매질은 어떻게 진동할까? 파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질력이 있는데 파동이 왔다. 파동이 오면 그 파동이 움직이라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동은 위로 움직이라고 하고 다른 파동은 아래로 움직이라고 하는 두 파동이 같이 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게 각 파동의 변위의 벡터합으로 진동한다. 변위를 벡터합한 것으로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두 파동의 중첩이다. 영어로는 슈퍼포지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파동이 양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는 게 왔으면 그게 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딱 위에 게 오는 거고 밑에 게 그걸 합한 거예요. 합한 거. 봤더니 왔어요. 두 개 와서 그대로 지나가는데 합한 거는 그대로 벡터합한 것처럼 된다. 그래서 이런 파동이 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면서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되지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파동이 합해져서 중첩이 돼가지고 아주 다른 모양으로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것처럼 아주 다른 모양으로 되는데 지나간다면 어떠냐? 원래 모습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중첩됐다가 지나가면 다시 나온다. 그래서 섞이더라도 자기의 그 동질성, 그 파동이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파동을 이렇게 중첩시킬 때, 두 개를 벡터합할 때 우리 파동을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두 개의 사인 함수와 두 개의 코사인 함수를 한번 합하는 거, 이것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삼각함수의 합공식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항상 좀 궁금했어요. 자, 이거를 간단히 도형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 이 각을 알파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또 다른 직각삼각형을 그리겠어요. 요 각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빗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사각형을 그리겠어요. 그러면 요 각은 얼마가 되냐면, 요 각은 저 각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죠.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랬을 때 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또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인은 이쪽이가 바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기를 1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베타가 되겠어요. 여기 직각삼각형까지. 그리고 여기서 요 길이가 뭐가 됐어요? 요거는 사인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코사인 베타니까 여기서 뭘 그리냐면 요걸 그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알파라는 각이니까 코사인 베타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한 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요 각이 또 알파입니다. 왜 이게 이 각이 알파입니까? 요 각이 같은 엇각인데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저 알파하고 이 알파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되면, 그러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게 알파니까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바로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알파 이렇게 곱한 게 되죠.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라고 한다면 저거는 무엇을 더하는 것이냐면 바로 여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뭡니까? 또 여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똑같은 종류의 그림을 가지고 코사인 알파 베타도 또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베타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 각이 알파인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또 각이 베타인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는 1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지요. 이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야 될 테니까 저 길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거 코사인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 다음에 저게 베타니까 여기는 코사인 베타가 되죠. 코사인 베타. 그리고 여기서 요게 코사인 베타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네, 여기 베타면 요거는 사인 베타가 되네요. 자,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코사인 베타니까 이렇게 하면 요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알파기 때문에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길이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베타는 요거는 뭐와 같으냐면 여기서 좀 긴 길이 요 길이에서 뭘 빼면 되겠습니까? 요 길이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알면 그러면 우리 무엇을 구하기가 아주 쉽냐면 자, 여기서부터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기가 쉽습니다. 저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요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됩니까? 그냥 코사인 베타지요.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 베타죠. 그래서 그걸 쓸 것 같으면 여기는 그대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쓰면 사인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는 더하기 빼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빼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넣었더니 요건 그대로 코사인, 요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여기에 다시 이 마이너스 사인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쓰니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빼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여기서 한번 증명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필요한 게 뭐냐면 사인 알파, 사인 베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서 유도한 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것을 아까 우리 사인의 합공식, 사인의 차공식을 이용하려니까 알파와 베타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알파인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알파죠. 이걸 빼면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베타죠. 베타입니다. 그래서 자, 요것을 우리 아까 앞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씁니다. 앞에서 배운 게 뭐였냐면 여기에 사인 알파 앞에 거 더하기 베타는 이렇게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사인 뭐 빼기 뭐는 여기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되니까 두 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보니까 여기서 사인이 여기가 똑같은 건데 반대니까 두 번째 건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두 배의 사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는 바로 이 공식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도 우리 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베타도 그대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항이 나오고 그 중에서 우리 어떤 거 없어집니까? 저거 없어지니까 앞에 두 배의 코사인 코사인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한번 중첩하는 경우에 중요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중첩을 보냐면 두 파동인데 우리 파장 주기 진폭은 똑같은데 위상만 다른 두 파동의 중첩.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A 사인 kx 빼기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어떠냐? 이거 똑같아요. 진폭도 같고 그 다음에 파장도 같고 진동수도 같은데 위상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이 두 파동이 같이 오면 어떤 중첩된 파동은 이걸 그대로 더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그대로 더해주면 뭘 더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네,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걸 이용했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요거 알파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2분의 할 것 같으면 요건 똑같은 게 나오고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근데 알파 빼기 베타 하면 2분의 파이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했더니 두 번째 항이 뭐냐면 앞에 2a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파장과 주기가 똑같은 파동을 더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파장하고 주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위상만 2분의 파이가 됐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기에 진폭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폭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더했는데 봤더니 저기에 위상이 다른 걸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두 개 더한 중첩된 파동은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이렇게 된 것을 얻었는데 이 앞에 있는 게 요게 바로 뭡니까? 새로운 파동의 진폭이 되죠. 중첩된 파동의 진폭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진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가만 보니까 저 2분의 파이가 2파이의 정수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파이를 2분의 파이는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 또는 코사인 2파이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진폭이 2a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이렇게 위상차가 딱 저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2파이의 정수배라고 하는 것은 파장만큼씩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파동이 더해진 겁니다. 똑같은 파동이 더해지면 진폭이 2배가 되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강간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경로차가 파이의 홀수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의 홀수배면 여기에 더하는 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그러면 그 코사인 값은 바로 얼마가 됩니까? 그 코사인 값은 바로 0이 됩니다. 그러면 파동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장과 주기가 같은데 위상만 차이 나는 두 파동을 더해줄 것 같으면 극단적으로 보강간섭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극단적으로 상쇄간섭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사이도 있겠죠. 그 사이에 어때요? 좀 상대적으로 네, 가장 진폭이 큰 게 2a, 가장 작은 게 0 그리고 그 사이가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이런 거예요. 파동원은 이런데 똑같은 파동인데 이게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상이 같은 거 또는 위상 경로차가 2분의 파이의 정수배 되는 경우죠. 2분의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항상 똑같은 것이 더해지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진폭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보강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 경로차가 파이면 2분의 파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다는 거냐면 딱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게 모이는 거죠. 이렇게 반대되는 게 모이면 합한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한 게 없어집니다. 자, 이게 극단적인 상쇄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똑같은 파동이 올 것 같으면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두 파동이 중첩이 되는데 그 두 파동이 중첩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매질이 변위할 때 그때 두 파동의 변위에 백타합한 변위로 진동한다라고 하는 게 두 파동의 중첩. 슈퍼포지션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파동이 간섭하게 되는데 그 파동의 주기, 진폭이 같은 두 파동이 오면 그러면 위상차에 따라서 보강간섭이 되기도 하고 상쇄간섭이 되기도 한다. 내 진폭이 최대로 2배까지도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진폭이 0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파동도 두 파동이 모이면 적당하게 그 사이가 되겠죠. 이런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것은 파동만이 갖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파동만이 갖는 특별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건 파동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입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입자 아니면 파동인데 간섭이라는 현상은 파동에서만 일어나고 입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파동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을 알았습니다. 두 파동이 합해지면 중첩이 되는데 이때 중첩이란
백타적으로 변이가 합해진다는 뜻이고, 그러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간섭이란 파동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